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책 읽어 드릴게요. 오늘 제가 리뷰해 드릴 책은 영원한 외출이라는 책입니다. 작가가 부모님, 아버지와 이별하는 과정, 그리고 그 후를 적은 에세이입니다. 저는 자꾸 제목이 화려한 외출로 기억이 되는데 외출이라는 건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영원한 외출이라고 하니까 영원한 건 이 세상에 없다지만 영원히 외출해버린다는 건 정말 내가 죽기 전까진 만날 수 없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차라리 화려한 외출이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꾸만 책 제목을 기억해낼 때 화려한 외출로 떠올려지나 봐요. 삼촌이 세상을 떠났다. 이 부분을 읽자마자 저는 1년 전 여름이 생각났습니다. 언제나 죽음은 갑작스럽게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제가 투어 가는 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어딘가 불편한 엄마의 목소리, 삼촌이 아프다는 말만 듣고 저는 12시간 내리 비행을 하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과의 시차가 있어서 도착 후 바로 연락을 다시 해보았지만 괜찮아졌다, 걱정 말고 다치지 말고 일 잘 다녀와서 연락하자는 안심의 연락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8일이 지나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했더니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사실대로 말해봤자 멀리 일하러 간 제가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했다는데 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만약에 삼촌이 아니라 엄마였으면, 아니 아빠였으면 이라는 상상을 해보다가 평범한 내 일상에 소중한 가족이 더 이상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삼촌이 계실 것만 같고 곧 1년째 되는 날이 다가와서 그런지 삼촌이 세상을 떠났다, 이 부분을 읽자마자 마음이 콱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왜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순간엔 더 잘해드리지 못했다는 후회를 더 하게 될까요?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후회해봐야 소용없는데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택시 안에서 하루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나 스스로 발버둥 칠 때 모르는 사람의 한마디로 위로가 되는 날이 생각났어요. 괜찮네요 라는 말을 듣고 하루를 마치고 싶었다. 그런 밤의 이야기다. 매점의 비스킷. 아버지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작가. 책에서 작가는 화사에게 먹고 싶은 것을 요청받는 것은 기쁘다. 그가 살아있는데 공헌할 수 있다는 기쁨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작년에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크게 수술을 하셨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엄마가 먹고 싶은 게 없다라고 했던 말이 슬픔으로 다가온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버지의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 6개월이라는 것이 선생님의 견해였다. 그 말을 듣고 생각보다 기네. 내가 의도적으로 웃으며 말하자 선생님도 엄마도 웃어서 팽팽했던 분위기가 조금 느슨해졌다. 생각보다 길었다.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만큼 아버지의 상태는 나빠져 있었다. 겨우 2달 전에 만났을 때는 반일이며 그라운드 골프를 즐겼는데 일단 돌아가서 엄마와 동생과 셋이서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 와, 이렇게 담담할 수가. 저는 작가가 너무 담담하게 표현을 해서 더 슬프게 느껴졌던 구절이에요. 결국 작가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페이지 27페이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시즈오카를 지났을 즈음 비로소 눈물이 쏟아졌다. 갖고 싶은 것. 슈퍼에서 아이가 울부짖고 있었다. 과자를 사달라고 조르는 것 같았다. 먹고 싶어, 먹고 싶어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이는 온몸으로 울었다. 장바구니를 든 채 멈춰선 나는 그 남자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 슈퍼에, 아니 이 세계에 울부짖으면서까지 손에 넣고 싶은 것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내게는 이 아이가 반짝반짝 빛이 나 보였다. 어묵을 사러. 41페이지. 어묵을 5가지 정도 주문해서 계산대로 갔다. 아버지는 아무런 주저도 없이 주머니에서 동전 지갑을 꺼내 어묵을 샀다. 아버지가 내게 사주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돈을 내는 모습이 좋았다. 인색하지 않고 계산대 사람에게도 언제나 정중했다. 어묵을 산 뒤에도 아버지와 둘이 편의점 음식 코너를 어슬렁거리며 구경했다. 음식을 보고 있을 때 아버지는 생기가 돌았다. 이 사람 의외로 장수하는 것 아닐까? 어묵을 들고 돌아오는 길에 그런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하다. 54페이지. 아버지는 이 방에서 임종을 맡고 싶겠구나 생각했다. 그러나 엄마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 눈에 보였다. 들어줄 수 있는 것과 들어줄 수 없는 것, 앞으로 우리 가족은 하나하나 답을 내면서 아버지의 죽음과 마주해야 한다. 목에 작은 사탕이 걸린 것처럼 멍하고 답답했다. 아버지의 수학여행. 아버지의 지난 이야기를 듣는 작가. 예정된 죽음이라는 거 어쩌면 조금은 큰 행운이지 않나? 그동안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어요. 67페이지. 아버지는 느릿느릿 침실로 돌아갔다. 작은 부품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버지의 상태가 나빠졌다. 2박 3일의 짧은 시간, 다시 도쿄로 돌아가려 할 때 또 알아, 되도록 가까운 시일 안에. 이불 속에서 아버지는 웃었다. 버스 정류장을 향하면서 또 눈물이 쏟아졌다. 도쿄에 돌아가면 백화점 지하에 들러야지. 백화점 지하에서 맛있는 것을 잔뜩 사야지. 고급 과일도 사야지. 샤인머스켓 같은 것. 오늘 밤에는 맛있는 것을 먹자고 자신을 다독이며 버스에 올랐다. 아름다운 저녁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죽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인생 최초이자 최후의 기한이다. 냉장고의 여백.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위품 정리하는 작가. 무언가를 처분했다고 해서 추억을 잊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88페이지. 손목시계의 바늘은 30분 전에 멈춰 있었다. 그 탓에 차를 놓친 것이다. 그런데 희한하게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제 아버지 건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하며 울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 메었던 가슴이 풀리는 것 같았다. 도쿄에 도착해 서둘러 피아노와 영우회화 레슨에 갔다. 교토 가정식 오반자이. 108페이지. 언젠가 닥칠 엄마와의 이별은 엄마의 요리를 잃어버리는 날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살아있을 동안 배워두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특히 오하기. 오하기를 좋아해서 본가에 가면 종종 엄마가 만들어준다. 팥을 어떻게 삶는지 냄비 속을 슬쩍 본 적은 있지만 결국 먹는 것 전문이다. 동생은 화과자를 먹지 않아서 오하기도 먹지 않는다. 당연히 배우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배우지 않으면 대가 끊길 맛인데 귀찮다고 미루고 있다. 사카이 준코 씨가 생활의 수첩 프로, 생활의 수첩 인기 요리에 기고한 아름다운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다.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아무도 살지 않는 친정에 혼자 서성거리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카레가 있었다. 사카이 씨는 이렇게 썼다. 이 카레는 아마 엄마가 영원한 외출을 하기 전에 자식에게 남긴 마지막 음식이지 않을까? 나도 언젠가 그런 요리와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 반 친구 이야기 120페이지. 물건을 찾다가 초등학교 시절의 장문 노트를 발견했다. 한자의 양으로 보아 3학년 때일 것이다. 장문 끝에는 모두 선생님의 소감이 적혀 있다. 그래봐야 한 줄 정도? 빨간 펜으로 즐거웠던 것 같구나 하는 선생님의 소감이 있는 장문을 읽어보았다. 학교가 끝난 뒤 나는 친구 집에 햄스터를 보러 간 것 같다. 친한 친구 3인조다. 햄스터를 본 뒤에는 공원에 가서 테니스를 했다고 쓰여 있다. 테니스? 전혀 기억이 없다. 모래사장과 정글짐 사이에서 한 건가? 테니스를 친 뒤에도 계속해서 공원에서 놀다가 도중에 비가 내린 모양이다. 비가 내렸지만 우산을 쓰고 놀았습니다. 읽다가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그러나 이 다음의 사건이 일어난다. 자리 쟁탈을 하다가 한 아이와 싸웠다고 썼다. 다른 길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한 거로 보아 따로따로 돌아간 모양이다. 혼자 집까지 걸어가는 길. 비는 그쳤을까? 기억나지 않는 추억이지만 지금도 그날의 씁쓸함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집에 돌아온 뒤 동생과 식당 놀이를 했다고 한다. 저녁은 카레라이스였던 것 같다. 담임은 내 일기 끝에 즐거웠던 것 같구나 라고 빨간 펜으로 써놓았다. 이날 내가 선생님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즐거웠던 것 같구나가 아니었을 것이다. 쓸쓸함이 있던 나와의 감정과는 다른 말을 들었을 때의 느낌이 생각났다. 맞아,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어. 헬로윈의 밤 154페이지. 달력의 숫자가 바람에 날려가듯이 겨울도 봄도 여름도 지나가고 다시 가을이 돌아왔다. 가게 앞에는 호박 장식물, 헬로윈 계절이다. 마음속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는 비유를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으로 내 마음속에도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그것은 그리 크지 않은 나 혼자 쑥 내려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다. 들여다보면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 깊이도 알 수 없다. 한동안은 그 구멍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슬펐다. 그것은 추억의 구멍이었다. 구멍 주위에 침입방지 철책이 있어서 안으로는 도저히 들어가지 못한다. 하지만 얼마간 서 있다가 침입방지 책을 넘어서 구멍 속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한다. 이런 일도 있었지, 저런 일도 있었지. 한 칸 한 칸 내려가면서 그리워하고 후회한다. 눈물이 끓어오르기 전에 서둘러 계단을 내려간다. 그리움과 후회를 반복하며 조금씩 깊이 내려가면 한동안 구멍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때 아버지는 역시 용서할 수 없어 하고 화도 낸다. 올해 헬로윈도 여기저기에서 가장을 한 젊은이가 흥청거리겠지. 트리고월 트릿. 장난을 쳤다가는 아버지는 파랗게 피추를 세우고 진심으로 화를 낼 게 분명하다. 환한 얼굴조차 그리워질 때가 올까?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부하가침이니 그것만은 그리워하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했다. 이렇게 작가는 끝까지 담담하게 아버지의 죽음 후의 일상을 적어가며 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중한 하루하루가 모여 만들어진 것. 그래서 감동적인 것. 엄마와의 약간의 다툼 후에 이 책을 읽었던 저는
책 읽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었고 읽고 난 후엔 헛헛한 느낌이 꽤나 오래 머물렀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영원한 외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책이었는데요. 저는 누군가를 만날 때 우스갯소리로 꼭 나보다 하루 더 늦게 죽으라고 약속해달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나 이기적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용기가 아직 없나 봅니다. 현재 함께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건 절대 없음을 생각하며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는 건 어떨까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영원한 외출 뿐인가요? 이상 영원한 외출 책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굿나잇. 감사합니다.